네,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월요일에 있었던 69차 최고위원회의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이 좀 많은데 이게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골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이미 대표님이나 제가 막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조만간 중국이 대만을 칠지 모른다는 침공설, 그 다음에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중국이 뭐 북한을 꼬드겨서 다른 어떤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어떤 지역에 좀 취약한 지역에 도발을 일으키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전쟁이 여러 가지 지역 분쟁이 연결이 되면서 뭐 제3차 대전으로 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용정호투에 제가 그 방송을 내보냈더니 제목을 뭐 3차 세계대전의 전주국이라고 달았는데 뭐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선동할 수가 있느냐, 뭐 전쟁이 곧 터진다는 확정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괜히 불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주류가 이제 정당이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하는 모든 행동, 행위는 사실은 선동입니다. 그 자체가 선동이고, 선동은 위험한 거고, 뭐 선전은 고약하고 교활한 거고, 홍보는 따뜻한 거고,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정당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선동이죠. 근데 그 선동에 따르는 결과가 어떤 거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정당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냐, 뭐 다른 길로 가고 있냐 하는 그런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세계대전이라는 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대전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20년 후에 다시 2차 대전이 터졌죠. 1939년 9월 1일 날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는데, 전 세계 모든 매스미디어가 그때 1939년 9월 1일부터 자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1940년에 프랑스를 침공하고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면서 이게 2차 대전이다 라고 나중에 규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자 요 이동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전쟁 시작합니다 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3차 대전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그 다음에 극동지역, 여기서 나오는 어떤 지역 분쟁이 나중에는 이제 그 세계적 규모의 스케일로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뭐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을 위시한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서구 가치를 지향하는 이제 우방국들, 친서방 국가들은 전부 이제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웃 일본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이 나라 선진국이다 알만한 나라들은 다 지금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자국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세계가 재편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어떤 꼬라지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친구로 삼겠다, 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큰 세계 대전이나 대공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편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5월 달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에 대한 태도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얼마 전에 푸틴이 10월 27일이던가요. 발다위에서 고집에서 이야기하죠. 한국 너가 만약에 우리한테 까불면 이제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를 이제 거의 얼음장을 놓다시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는 주권국가 할 수 있는 네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대뜸 먼저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준 적 없다, 살상 무기 지원한 적 없다, 그래 놓고는 두 번째로 이거는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의 순서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입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이런 정도니까 이걸 이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서구나 일본 같은 언론에서는 자, 한번 보자. 8개월 가량되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이 제재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 않냐. 오히려 폴란드로 우회해가지고 무기 팔아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옛날 70년대에 일본이 경제적 동물이라고 세계 지탄을 받을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족속이 한국이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나가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대공황,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 규모의 이제 공급망 재편, 이런 문제에서 가지고 여전히 한국 정부와 기업은 친중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도 가하지 않는 이런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만
봤어도 중국에 대해서 뭐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중국으로부터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석 달에 1000개 정도의 어떤 속도로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너무나 과잉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도 10,000개 정도의 일본 기업이 중국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치사한에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공장을 철수시키려는데, 거기에는 노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안 이런 게 작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여비서 하나가 이 한국 사장 집무실에다가 마약을 쫓겨난 걸 숨겼다 얘기합니다. 그래놓고는 공안이 덮쳐가지고 너 마약 사봅니다. 그럼 사형시킬 수도 있고 깜빵에 보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받냐면은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또 귀국할 수 있는데 갖고 있는 기자재 회사채는 전부 다 중국에 넘겨주는 걸로 하고, 그게 아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나라하고는 더 이상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큰 덩치의 기업들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을 당할 여지가 좀 적다고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시진핑의 3년임 체제가 완전히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과연 지금같이 옛날에 덩소평이나 후진타오 그때처럼 자유스러운 어떤 기업 활동이 중국에서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하고 정부가 짜고 저런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어느 정도 조만간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은 서방으로부터의 반드시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한국에 대한. 그때는 울고불고 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꼭 보면 이태원 사태도 보면은 꼭 우리는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짜고 지랄들이거든요. 일본에 이런 사태 안 나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태 같은 거.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큰 탑이고 지금 현재 온고용 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표님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사태가 어떻게 이제 변질돼 가는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장동 뇌물 사태, 그 다음에 대북 밀무역 수사, 이걸 우리가 우리 당에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부산 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시위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았습니다만, 이 시국에 그런 태제를 던져서 주의 환기시켰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부산 지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대표님이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의 보수파들의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 깜빵에 집어넣고 이재명 처치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이제 속전속결로 끝낼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대장동 사건도 김만배 이런 건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놈들, 그런 놈들만 붙잡아 넣으면서 뭐 사건을 해결하는 것 같기도, 해결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적당히 겁주가지고 딜 치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는데, 하도 이제 대표님이 김만배 이야기하니까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김만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면에.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걸 또 컷해가지고 관련된 기사를 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당세가 약하고 유튜브의 조회수가 별로 높지 않다더라도 이걸 딱 보시게 되면은 거의 걔들이 우리나라의 매스미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정부라든가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그 내용의 그 워딩까지 그대로 따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마 우리가 하는 것 같다 걔들이 반영해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싶으지만 요 일리나 사태를 보면은 분명히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 진정한 진보라든지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의 좌파의 논리는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으나 추사파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에 이런 식의 워딩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 20일. 근데 그걸 갖다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따오서 했거든요. 자, 그거 하나만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이쪽 방송에 우리 방송을 계속 지켜본다고 하는 걸 갖다 그대로 예시에 입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북 밀무역도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게 아마 다른 이재명을 쳐내는데 다른 건수가 부족하다.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박영식 가지고는 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깜빵에 집어넣으려 해도 아마 증거가 부족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대북 밀무역 이 건을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물론 대표님이 계속 하시겠습니다. 리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대북 밀무역도 자꾸 이제 늘어져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뇌물 사태 이걸 보게 되면은 거의 뭐 1조에 달하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 시행해가지고 사업 수익금, 그 다음에 프로지오하고 SK 팔아낸 게 뭐 배당금 이런 거 저런 거 4,500만 원, 4천만 원 합쳐가지고 약 1조가 되는데 1조의 어떤 해먹은 그 돈을 가지고 6억 50억 그룹도 있는데 6억 가지고 깜빵에 집어넣겠다. 이거는 이제 집어넣지 않겠다는 거겠죠. 근데 하도 이제 대표님과 혁명 21에 난리를 치니까
마지못해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마 이 정권이 코너로 몰린다. 지지율 이제 하락을 갖다가 보전시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제고시킬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혀 발견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죠. 우리 스스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특단의 조치 취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현 정부를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해보십시오. 대표님은 우책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장동 특들해가지고 전부 몸통 잡고 모조리 깜빵이 집어넣어라라고 강한 의조로 이야기하거나 대북 밀묵해가지고 결국에는 대북 밀묵이라는 건 문재인 정권에서 다 한 놈들 다 붙잡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당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를 갖다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제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정치 사회가 우리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태제들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로 하여금 우리한테 우리 당의 실질적인 이익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대표님이나 혁명 21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런 증거들이 여러 차례 좀 나오고 있고 아마 점점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정부나 일반 기층사회에 적용이 되는 또 반영이 되는 그런 강도나 정도는 점점 확대도 강화될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 지난번에 저하고 이제 회계사님이 선관위 가서 회계 관련 문제를 쭉 정리를 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뭐 서울 지부에 한해서 뭐 회계 장부를 보겠다라거든요. 서울 지부로에 우리는 별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정당으로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당 전체 봐야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쓰는 정당인데 그거 볼 게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서울 지부가 쓴 돈 해봐야 얼마가 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시위를 했기 때문에 경비가 이제 발생을 했겠죠. 하지만 올해 한번 보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 시위도 별로 한 적도 없고 몇 차례 기록했었죠. 그 다음에 지부장들이 이제 솔선수범해서 중앙당의 허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도권을 갖고 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지 실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대규모 행사나 집회 같은 거는 거의 올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와서 뭘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따져봅시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날 아마 여기서 이 선관위한테 뭔가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오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나신 분들은 다 오셔도 좋고, 굳이 제가 어느 지부에 누구는 꼭 와라,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 간부들은 아마 대부분 그때 출석을 하니까 얘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조그만 정당, 국회의원이 없는 40개가 넘는 이 조그만 정당 중에 하나가 이제 혁명 21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면은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것까지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그냥 관과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예산도 쓰지 않고 회계도 워낙 투명하게 하니까 지금 혁명 21이나 대표님을 까부수려고 하는 정권 차원에서 끈덕지가 없죠, 뭔가. 잡아낼 이제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유튜브도 지금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이제 뭘 걸 게 없다는 거죠.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꼬투리 잡으려고 자꾸 선관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법 규정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선관위는 이제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선관위가 청와대 받아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 요런 나라도 중국이나 북한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나라는 선관위원회도 없으니까. 아마 이게 지금 아마 목요일 날, 11월 3일 날, 오후 3시에 선관위 애들 온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조그만 이제 여직원들 같은데, 그때는 신사적으로 됐습니다만, 이번에 말하는 꼬라지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이대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일 오후 3시에 오는 선관위 직원들 단단히 각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권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권을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그걸 대표님이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한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만 또 며칠 후에 다시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중앙당에서 완벽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협동조합 그 채널을 통해서 서로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순기능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좀 석연치 않은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걸 갖다가 중단시킨다 하는 거는 모범적인 사례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경시하는 또는 지금 잘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데미지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재발한다면은 그거는 건별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소상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품들을 갖다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든가 판매를 촉진한다 할 경우에는 그게 법에 또 저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MBC나 KBS 같은 방송은 아닙니다만, 일단 유튜브라는 게 어떤 공적 채널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자기들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판촉하는 행위를 전개하겠다 하는 데 있어서도 상식선에서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경고를 하고 계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당직을 박탈하는 이제 그 어떤 사건 사고나 어느 정도 경미한 거, 어느 정도 중차대한 거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가 발각이 됐을 시에는 당직까지도 이제 뺏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제3자가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당에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순기능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 그런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룰에 따라서 상식선에서 이제 신유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더 이상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69자 최고위원회의 관련 내용을 요 정도로 요약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